안녕하세요. 권영호TV 구독자님,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오늘이 7월 8일입니다. 여러분께 소개할 보이는 자동차 트래버스입니다. 현재 1600km를 주행했습니다. 1622km인가 그러던데 이 자동차가 여러분들을 찾아갔을 때 여러분들은 마음 놓고 자동차를 탈 수 있는지 없는지 보여드릴 겸 영상으로 남깁니다. 현재 엔진룸 상태입니다. 엔진 소리가 조용하죠. 개소리인 자동차입니다. 여러분한테 소개할 내용이 V6입니다. VVT입니다. V 엔진이고 이쪽으로 뱅크 1, 뱅크 2가 있습니다. 앞뒤로 뱅크 1과 2로 구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콜로라도 자동차는 좌우로 뱅크를 구분했었고요. 이쪽 뱅크는 배기가스가 뒤쪽으로 다이렉트로 나가는데 콜로라도 자동차는 여기서 나가서 이렇게 여기서 만난다 이렇게 제가 설명했습니다. 언덕길에서 노킹 나는 이유, 근본적으로 노킹을 가질 수밖에 없는 자동차다. 머플러에서 배기관의 저항을 줄여주면 좋다. 그러면 노킹을 완벽하게 잡을 수 있다. 그 이면에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냉각수와 엔진오일, 스파크 플러그 갭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다. 그런데 그 자동차에서는 좌우로 뱅크가 되어 있었지만 이 자동차는 앞뒤로 뱅크를 구분해서 생산했다. 그래서 배기관을 보니까 이쪽은 이렇게 그냥 나갑니다. 여기 있는 거는 가다가 꺾어져서 이렇게 합쳐서 나갑니다. 즉 배기관의 길이가 좀 길어졌다. 그런데 중간에 가서 만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이 자동차는 VVT입니다. 밸브 베리어블 타이밍입니다. 캠축이 자유자재로 회전하면서 엔진이 가동된다. 즉 VVT가 달려있기 때문에 아무 오일야를 사용하면 안 된다. 이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요. 엔진 오일을 선택할 때 신중하게 선택해야 된다. 그 이유는 밸브 하나에 하나씩 들어있는 HLA의 작동이 방해되면 안 된다. 즉 부음이음도 생긴다. 압축도 샌다. 연소불량을 일으킨다. 배출가스에서 CO 가스가 나가게 된다. HC 가스가 나가게 된다. 그런 이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VVT 또는 CVT, VVL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 즉 여러분들의 자동차나 이 자동차나 엔진 오일은 신중하게 선택해야 된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며칠 전에 1000km 주행했을 때 방문했습니다. 바빠서 영상으로 남기지 못했고 엔진 스캐너를 이용해서 엔진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보지 못했습니다. 일부러 부탁을 해서 여러분께 소개하는 영상을 찍고 있는 것이고요. 이 자동차에서는 엔진 오일을 여기 보시면 SAE입니다. Society of American Engineers, 미국에 있는 기술자 협회에서 엔진 오일의 품질을 정하기를 OW30으로 정하자 이렇게 돼 있는 오일을 넣어라 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OW30 중에서 OW는 마이너스 40도일 때 엔진 오일이 굳지 않는 유동성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고요. 30이 중요한 건데 이 30은 현재 HLA를 불만족스럽게 하는 오일입니다. 그래서 오일을 넣을 때는 규격과 관계없이 엔진 오일의 점도를 임의로 바꿔서 주입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 자동차 냉각수 비중 마이너스 45도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일부를 빼내고 증류수를 넣고 하면서 본인이 자가정비로 냉각수 비중을 내리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무작정 냉각수 비중만 내리면 되느냐? 그게 아니고 따라붙는 pH 값, 산성, 중성, 알칼리성 이런 pH 값을 조절을 해서 유동성이 좋게 냉각장치가 부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따라가야 되는 것이 pH 값의 세팅입니다. 지금은 비중만 맞추는 중이고 비중이 다 맞은 다음에 샘플 채취해서 pH를 보고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서 완벽한 냉각수 성능을 낼 수 있는 냉각수로 바꿔줄 계획입니다. 그러면 엔진 오일이 나빠지면, 즉 나쁜 오일을 쓰게 되면 여기 보이죠? 이거 에어클이 나옵니다. 여기 센서 있죠? 공기량 센서입니다. 이 데이터 값이 상승됩니다. 오일이 나빠지면, 스파크 플러그 갭이 안 맞으면, 또 센서에서 피드백에 따라서 공기량 센서 데이터 값이 변하고요. 공연비가 안 맞는 상태로 자동차가 가동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계기판으로 왔습니다.
현재 아이들 상태로 있습니다. 700 rpm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엔진 오일 온도입니다. 스피드 메타 있고요. 이쪽은 충전 메타입니다. 현재 발전기에서 어느 정도 전압이 나오고 있는가. 여기는 엔진 냉각수 온도입니다. 여기 밑에는 연료 양 게이지입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처리가 되어 있는데 1000km대 오일 교환했는데 1622km니까 3일 동안에 600km 정도를 주행했습니다. 그리고 편의장치죠. 이런 것들 깔끔하죠. 잘 돼 있습니까? 스캐너는 연결해 놓은 상태고요. 진단기로 가보겠습니다. 엔진 상태를 보겠습니다. 새 차니까 고장 코드는 없죠. 고장 코드 없다고 나왔죠. 자, 센서 데이터로 가보겠습니다. 연료 시스템 상태 뱅크1 크로스룩 제어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계산된 부하값 21.96%입니다. 냉각수 온도는 90도씨 나옵니다. 89도로 변했네요. 그리고 연료 장기 보정입니다. 0 나왔죠. 연료 단기 보정 뱅크2 3.13 또 0% 연료 장기 보정 뱅크2입니다. 여기 숫자가 모두가 다 0이 되면 가장 좋습니다. 그런 자동차는 없습니다. 플러스 됐다가 마이너스 됐다가 이런 식으로 플러스 값이고 현재 마이너스 값입니다. 자동차가 운행을 하는 동안에 이들은 수시로 변하게 됩니다. 현재 엔진 회전수가 659 나오네요. 또 점화시기 9도 나옵니다. 시동을 걸어서 한참 동안 세워두었더니 점화시기가 변했네요. 8.5도 지각 점화 진각과 지각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정상적인 점화 플러스 마이너스 1, 2도 정도로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은 상태입니다. 흡기 온도 값이 51도로 나옵니다. 높다는 얘기입니다. 공기 흐름이 3.73 g입니다. per sec입니다. 최소 3.7, 최대 3.8 이런 뜻입니다. 선센서 출력 전압입니다. 뱅크1 S1 0.14, 0.15, 0.77로 나오네요. 파형으로 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뱅크1 S1에서 0.1에서부터 0.775 나왔습니다. 기준선을 중심으로 이렇게 파형을 그립니다. 거의 0V 선에 있습니다. 0.1이니까 0.1. 그럼 여기 있다가 0.7로 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 이렇게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RPM이 조금 더 방금 보셨죠? RPM보다 조금 높아지면 이 자동차에서 파형이 어떻게 나오냐면 빨간 색깔로 그려보죠. 이런 식으로 바뀌어야 좋습니다. 근데 위아래 폭이 너무나 높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산세서 파형을 통해서 엔진 컨디션이 어떤가를 볼 수 있다 기억하시고요. 다시 스캐너로 갑니다. 또 보시면 연료 단기 보정 뱅크1 S1 3.13 2.34%로 장기 보정은 주행시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공연비 상태가 실시간으로 어떻게 작동하는가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도착했을 즈음에는 여기 엔진 회전수 750 이 정도 나왔습니다. 네, 공회전 상태로 계속 두고 있으니까 RPM이 좀 내려갔습니다. 점화시기는 10도로 나옵니다. 흡기 온도는 아까 51도 나오는 거 보셨죠? 산수 센서 출력 전압 뱅크1 S2 산수 센서 출력 전압 뱅크2의 S1 이런 데이터들이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보는 것이 EMS 분석 보유입니다. 엔진 구동 후 시간 1343초입니다. 에바포레이터 퍼지량이 20%, 21%대 있다. 증발가스를 통해서 연료 보정을 하고 있다. 공연비가 희박하다라고 판정한 겁니다. 촉매 온도를 보겠습니다. 촉매 온도 뱅크1 S1 483도 나왔습니다. 촉매 온도 뱅크2의 S2는 483도입니다. 즉 뱅크1 쪽에 앞에 있는 센서와 뒤에 있는 센서 온도가 483도로 같습니다.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이 있습니다. 엔진입니다. 여기서 배기관을 타고 나갑니다. 촉매로 들어갑니다. 앞에 있는 온도 S1입니다. 촉매 뒤에 있는 것이 S2입니다. 483도C, 483도C입니다. 촉매를 거쳐가면서 배기 온도가 식어야 정상입니다. 다시 말해서 483도C가 들어갔으면 483도 이하의 온도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 자동차는 촉매가 없다는 뜻입니다. 483도, 483도 똑같지 않습니까? 없다는 뜻이에요. 그게 아니라 촉매가 있는데 여기서 애프터 화이어가 엔진에서 불완전 연소한 배기가스가 촉매 부분에서 재연소를 하면서 센서 2의 온도 값이 483도씨로 올라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동차는 어떤 정비가 필요하다. 플러그 갭이 안 맞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산소 센서 출력 전압 뱅크2 S1 0.07V 0.065입니다. 그리고 산소 센서 출력 전압 뱅크2의 S2 0.770 이렇게 나옵니다. 앞에 있는 온도보다 뒤에 있는 온도가 높아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방금 전에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촉매에서 후연소하고 있다고. 즉 연소실에서 연소되면서 불완전 연소한 가스의 일부가 촉매를 통해서 또 연소하고 있다. 그때 센서 1보다 센서 2의 전압이 높게 나온다. 이런 뜻입니다. 과정이 즉 오래 지속이 되면 P0420 또는 P0430이 출력되는 것이고요. 센서 1의 온도가 높고 센서 2는 거의 0V 수준으로 전압이 나온다. 그러면 그때는 P2096, P2098이 뜹니다. 즉 고장 코드가 떴다고 촉매를 바꾸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이 트래버스 자동차를 통해서 또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다른 데이터를 좀 보겠습니다. 에바퍼레이터입니다. EVAP 퍼지 20.8%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인테이크 에어 템퍼처입니다. 54도 나옵니다. 엔진이 상당히 식었다는 뜻입니다. 퓨엘 레일 프레셔 A입니다. 연료 레일의 압력이 30kPa 나온다 그런 뜻입니다. 퓨엘 레일 템퍼처 A 회로 나옵니다. 여기는 82도씨로 나옵니다. 연료가 그다지 많지 않다. 여러분께 소개를 할 것이 여기 점화시기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죠. 11도 나옵니다. BTDC라는 뜻입니다. 11.5도, 10.5도. 현재 이 자동차는 10도보다 좀 앞에서 점화를 하고 있다. 공연비가 희박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공연비 희박 조건은 공기량 값이 많고 연료 분사가 부족할 때 증발가스를 통해서 보정을 했지만 그래도 연료 부족이 나왔다. 연료 부족이라는 얘기는 연소 불량이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내연기관 자동차입니다. 공기를 빨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압축을 합니다. 그리고 점화를 합니다. 그리고 배기로 나갑니다. 촉매 전단에 S1이 있고요. 촉매 후단에 S2가 있습니다. 여기서 연소입니다. 압축해서 점화하는 과정, 여기에서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즉 압축에 문제가 있거나 점화에 문제가 있으면 배기로 나갈 때 HC라는 거하고 CO 가스가 나갑니다. HC와 CO 가스가 나갔으니까 촉매에서 재연소해서 배기구로 나갈 때는 뭐가 나온다? CO2 플러스 H2O입니다. 이게 뭐죠? 물입니다. 자동차 배기구에서 물이 나오는 게 좋습니다. CO2는 뭡니까? 숨 쉴 때 나가는 거 CO2가 나가서 나무가 먹습니다. 그리고 나무는 탄소를 자기 몸에 저장을 하고요. 공기 O2 분자를 내뿜죠. 우리가 숨 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배기가스가 완전 연소를 안 하면 CO 가스가 나옵니다. 일산화탄소입니다. CO 가스.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연탄가스입니다. 연탄가스에 중독되면 사람이 죽지 않습니까? 이것이 무서운 물질이죠. 즉 자동차 배기구에서는 완전 연소됐을 때 CO2와 물이 나와야 좋다. 그래야 변속, 충격 이게 발생이 없어지겠죠. 그 다음에 연비가 향상되는 겁니다. 연비가 떨어지는 자동차가 있으면 뭘 해야 돼요? 엔진에서 공기는 정상으로 들어가는지, 압축은 잘 되는지, 점화는 잘 되는지, 압축이 잘 된다, 잘못된다 라고 하는 건 HLA라는 말을 기억하실 겁니다. HLA는 엔진 오일 점도에 영향을 받는다. 점화는 플러그 갭에 영향을 받는다. 이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공기는 들어가는 데 지장이 없느냐? 압축이 나쁘면 거꾸로 불어냅니다. 블로우백. 그것 때문에 공기가 들어가는 통로가 오염이 된다. 이 말씀은 권영우 TV를 보셨던 분이라면 아실 것 같습니다. 부음염이 생긴다 그러면 압축할 때 거꾸로 불어나가는구나. 블로우백이 생기고 있구나. 블로우백 때문에 흡입구의 통로가 오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을 열어봤더니 오염이 됐네. 그러면 압축에서 이쪽으로 거꾸로 흘러가는구나. 그러니까 뭘 해야 돼요? HLA가 잘 작동할 수 있는 오일을 넣어준다. 그러고 나면 HLA가 말랑말랑 잘 움직이면서 압축 상태가 좋아진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용하고 있는 자동차가 무엇입니까? 화물차입니까? 아니면 승용차입니까? 화물차의 경우 밸브 간극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이것이 존재하는 경우는 엔진오일 뭘 써도 관계없습니다. 밸브 간극만 잘 조절하면 공기 흡입구를 오염시키는 일이 없어집니다. 즉 공기는 늘 잘 들어간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압축도 잘 된다. 그런데 인젝터에서 잘못돼서 매연이 나올 수도 있다. 배기 장치가 오염이 되면 공기가 못 들어가서 압축이 낮아지면서 출력 감소를 일으키는 것이고요. 그것은 역시 매연을 발생시키는 것이다 라고 아시면 되겠고요. 지금 이 자동차 같은 경우는 뱅크가 이렇게 있다고 그랬죠. 앞뒤로 있는데 여기 머플러는 이렇게 나갑니다. 근데 여기 있는 머플러는 나와서 이렇게 와서 합쳐집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이쪽의 배기관 길이와 이쪽 배기관 길이가 다르죠. 곧 배기가스에 나가는 속도가 이쪽이 늦다. 이쪽은 늘 희박 연소를 한다 라고 하는 내용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완벽하게 다이렉트로 가서 이렇게 합쳐져서 배기가스가 나가면 좋은데 그렇지는 않다. 그러니까 머플러의 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여러분들께서는 답 나왔죠? 냉각수입니다. 냉각수. 두 번째가 오일입니다. 세 번째가 플러그 갭을 맞춘다. 이 정도만 하면 여러분들 자동차 완벽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트레버스 자동차를 타시든 다른 자동차를 타시든 궁금증이 있으시면 여러분들의 자동차를 정비하는 정비사님과 상의하십시오. 그리고 내 자동차의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찾아달라고 하시고요. 아니면 여러분들께서 느낀 소감을 말씀해 주시고 결과를 정비사님이 잘 파악해 주신다면 정비가 됩니다. 이 자동차는 뭐 원래 그래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라고 하는 말에 현혹되지 마시고요. 내 자동차가 고쳐질 수 있다는데 왜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느냐, 원래 이렇다고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끝까지 파헤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정비사님과 대화를 하십시오. 서로 기분 좋은 상태를 유지하면서 궁금증을 풀어가시고 그 궁금증을 정비로 승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항상 행운이 함께 하기를 비는 마음으로 오늘 트레버스 자동차의 엔진 진단기를 통해서 1622km라는 주행거리를 가진 새 차지만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를 파헤치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바이바이.